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꽤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양측 모두 0.8%씩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의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171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도 지난 거래일보다 5포인트 오른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733선까지 오르는 등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22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함에 따라 또 투신권에서도 기관을 중심으로 찰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710선이 붕괴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는 다시 강하게 1710선을 지지하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71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오전 중에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지난 거래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14로 장을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가중되면서 장중에는 510선을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4포인트 하락한 507선에서 오늘장 510선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그간 장을 이끌었던 IT 대표주죠. 삼성전자가 3% 급락하면서 83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밖에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는 6.7%나 급락하면서 12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그밖에 한국전력이 1% 이상 올랐고 금융주가 오늘 우리금융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 이상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올랐는데요. 오늘 조선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밖에 LG전자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오늘 IT 대표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IT 대표주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일제히 조정을 받으면서 서울 반도체 역시 5% 급락했습니다. 42,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과 포스코 ICT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태용, 메가스터디는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밖에 네오이즈게임즈와 성광밴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동서가 0.6% 조정, 소디포신 소재와 다음 역시 1%대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 여파로 그간 강세 흐름을 주도했던 IT 대표주 자동차주가 오늘 일제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 SDI 모두 3% 이상 급락했고요. 자동차 대표주죠.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6%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금융이 조기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주의 전반적인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이 3.6% 급등했고요. KB금융과 신한주도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환은행도 1% 올랐고 현대해상이 2.4% 오른 18,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11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수출주가 하락한 반면에 원화 강세 수혜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항공주 중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장중에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지만 장 막판 들어서 매도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1.2% 하락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11%나 급등했는데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2% 이상 강세를 보이는 등 여행주들은 여행 수요 증가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제역 확산 소신의 백신주를 비롯해서 오늘 수산주, 닭고기주 등 소고기 대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백신주를 살펴보면요. 중앙백신과 동부하이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이글백과 제일바이오 등도 상한가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밖에 수산주도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동안수산과 신라수선이 5% 이상 급등했고요. 반면에 장중에는 오름세를 보이던 하림과 마니커는 약세로 전환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원자력 발전 수혜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해관보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원전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할 것이라는 소식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전력이 1.6% 올랐고요. 모건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9% 급등한 14,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대표 조선업체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조선가 인덱스가 1년 7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는 소식이 조선주의 매수세를 유입시켰는데요.
삼성중공업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지만 현대중공업이 2% 올랐고요. 대우조선해양이 1.79% 상승하면서 19,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마감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네. 호황제부터 살펴보죠. 예, 오늘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각각 0.8% 하락했고요. 특히 IT와 자동차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은행주가 환율 하락에 따라서 은행주는 상승했고요.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좋은 뉴스는 몇 가지 되질 않습니다. 하나는 역시 그 매크로 지표의 개선과 실적 시즌을 앞둔 미국 증시, 그리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으로 미국 증시가 연중 최고치 경신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가 300억 유로의 채권에 대해서는 유럽이 지원을 할 거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재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은행주한테는 도움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보증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좀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원화가 강세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환율은 오늘도 4원이 내려서 1114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원화의 강세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조기에 위안화 절상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 우려나 기대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이머닝 통화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이너스 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서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고요. 중국이 수입 증가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재차 부각된 점입니다. 특히 4월 15일 날 중국의 다양한 지표를 앞두고 지표 과열시 금리 인상과 더불어 환율 조정이 좀 앞당겨지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이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환율에 따른 민감한 IT와 자동차 쪽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져서 프리 어닝 시즌이 끝난 이후 곧바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업종별 명함의 교차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항공, 여행, 은행, 철강, 음식료들은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순매도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그리스 재정 확충까지는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그리스의 CDS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좀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위안화 절상 보도가 좀 빨라짐에 따라서 차후에 외국인 시각에서 볼 때 아시아 통화의 추가 절상에 대한 메리트가 소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매력 감소가 외국인 매수를 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IT와 자동차가 프리 어닝 시즌의 주가가 충분히 반영된 만큼 환율에 민감할 수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차익 매물을 내놓았다는 분석도 일등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아마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 선반영 이식과 함께 외국인 매수가 주춤해진 거에서 당분간 외국인 매수가 환율과 함께 이런 실적이 미리 발표된 간 부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외국인 순매도는 당분간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 타자로 알코아가 나서게 되는데 야구에서도 테이블 세터진이 득점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분위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이 알코아의 실적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해외 변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장 매크로 지표에서는 수입 물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입 물가가 일단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달러 입장에서의 수입 물가 상승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수입 물가보다는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돌입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코아에 의해서 14일에 인텔이 이제 본격적인 IT 실적을 예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증시가 이런 실적을 충분히 1, 2, 3월 동안에 반영하면서 랠리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서처럼 실적이 차익의 욕구에 직접적인 빌미가 된다면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오히려 역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실적 발표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적에 따라 주가가 호재를 반영한다면 어제 오늘의 조정은 일시적이겠지만 만약 미국 역시도 실적 시즌이 차익 매물로 출회되는 그 밀미가 된다면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15일 날 물가 지표 등이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와 환율의 변동성 여부도 여전히 주목할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 실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우리 증시도 좀 가파르게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 대응할지도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이번 주를 예상하면서 랠리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한계에 봉착하느냐를 말씀드렸고요. 랠리의 가능성은 좀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높이를 조금 낮춰봐야 되고요. 방망이는 좀 짧게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환율의 변동폭이 축소되는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이 그렇게 IT와 자동차에 유리한 시점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의 추가 하락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환율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까지 주식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아직은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만큼 1차적으로는 21선이 위치한 1700선에서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실적 발표가 주가에 선반영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랠리를 준비하는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선조정을 보이는 삼성전자 등 IT는 오히려 주 중반 이후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어 일시적 조정 후에 재상승 가능성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선 치더라도 현재 외국인 원화 강세 속에 외국인 매수가 수반되지 않는 원화 강세는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하반기를 겨냥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IT나 자동차 일변주의 주가 포트폴리오보다는 다소 내수주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수출 비중을 좀 줄이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IT라든지 자동차 쪽에 관심을 많이 저희가 가져봤습니다. 앞서 다른 전문가 연결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에너지나 철강 쪽으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6%포인트 높은 5.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2010 경제전망 수정에서 작년 동기 대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상반기 6.6%, 하반기 4.0%를 기록하면서 연간 5.2%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4.6%보다 0.6%포인트 높으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인 5%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한은은 올해 1분기에 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뒤 2분기 5.8%, 하반기 4%로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 제한과 피로도 시스템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야 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심야 시간 접속 제한은 자정 이후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대책입니다. 먼저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게임 3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 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적용 대상을 현재 4종에서 연내 19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 당첨자는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 안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당첨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50%에서 70%가량 싸게 공급하는 만큼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 의무 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올 들어 소비 심리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1분기에 전국 50개 이마트 점포의 상품 매출량을 토대로 산출한 이마트 지수가 108.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1분기 이마트 지수가 95선을 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 들어 소비 심리가 살아났음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전, 가구 등 경기 회복 여부의 가늠자인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 지수는 476개의 상품군의 분기별 소비량 변화를 따져 소비자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로 100 이상이면 소비량이 늘었다는 의미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하나은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대출 상품인 직장인 오토론을 오늘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직장인을 상대로 최저 연 6%대의 금리로 신차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데다 기존 고금리 자동차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2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펀드에 가입하면 선취 판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펀드로는 10개로 이들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아이폰 등 사은품도 증정합니다. 한화증권은 내일부터 사흘간 최고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 한화 스마트 ELS 280%를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LG전자와 두산인프라코어, 고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3년 만기의 원금 비보장형 상품입니다. 외환은행은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 개막에 맞춰 출국하는 응원단과 관광객을 위해 남아공 랜드화를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는 예약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랜드화 환율은 예약 시점에 결정되며 10% 환율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8%씩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이 또 중요한데요. 오늘 환율이 4원 10전 하락한 1114원 1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중 저점을 연일 써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키워가고 있는 그런 업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과 엮여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업종으로 항공주를 들 수 있겠죠. 이들 종목에 접근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우리 증시, 우리 환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외환당국이 또 어느 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할지 그 부분에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